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다 보면 2차 감염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2차 감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방 피부과에서 말도 안 해주고 약만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기승전 스테로이드제이니까 2차 감염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스테로이드로 눌러버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쓰고 안 쓰고 치료할 때 2차 감염인지를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종류에 대해서도 총론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매우 낯선 용어입니다. 아토피 환자분 중에서 세균에 감염이 됐어요, 바이러스 감염이 됐어요, 진균이 감염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2차 감염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 바이러스 감염, 진균 감염이 일정 정도 이상 침투하는 건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피부염이 너무 심하고 오랫동안 앓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심해져서 위중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2차 감염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씩 되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이 특별히 문제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문제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을 꼭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단순 증상 악화로 오해돼서 치료에 대한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과 가려움증이 악화되면서 진물이 흐르는 등의 증상 악화를 보이는데 증상 악화와 2차 감염이 사실은 혼재되어 있고 혼동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가 악화된 걸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를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2차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돼서 증상이 몇십 배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차 감염인 걸 알았다면 적절한 항생제라든지 항바이러스제라든지 항진균제 같은 걸 써주면 사실 2차 감염이 억제돼서 치료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차 감염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되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런데 세균 감염 같은 경우는 그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하루 이틀 만에도 급속하게 퍼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복기를 거치거든요. 잠복했다가 갑자기 퍼지니까 이게 뭐지? 라고 황당해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진균 감염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확산되진 않는데 지속적으로 진균인 걸 모르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진균 감염이 변형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진균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되면 아토피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도 줄고 2차 감염도 줄기 때문에 아토피를 쾌적하게 치료 및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인데 2차 감염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유독 2차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피부 질환과 달리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습진성 질환 중에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습진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것들, 그리고 한포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은 2차 감염이 잘 안 생깁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도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낭염 같은 경우가 이제 세균 감염인데 그건 모낭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루성에서 진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서도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는 생길 수는 있는데 이건 단순 포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잠복했다가 퍼지는 형태고 진균도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 거의 안 생긴다고 했죠. 세균 감염처럼 보이지만 세균 감염이 아닌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거의 안 생기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왜 아토피 피부염에서 유독 2차 감염이 잘 생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소아토피 같은 경우를 보면 면역 시스템의 미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토피는 2차 감염에 대한 면역 시스템이 훈련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아이기 때문에 세균의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진균에 감염된 걸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체 면역 시스템이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체 면역 시스템은 면역계에서 이상 물질들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딱 하고 그걸 감염을 통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균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세균성 폐렴 같은 거가 굉장히 위중한 증상으로 가죠. 그래서 아이인데 입원했어요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바로 면역 체계가 훈련되지 못하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폐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면역 시스템이 이걸 감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이 넓은 범위에서 아토피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제 자체가 면역 억제제의 역할을 합니다. 스테로이드제가 피부에 작용하는 작용 기전은 뭐냐면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염증 반응도 억제하고 면역 세포의 반응도 동시 억제합니다. 염증도 억제하고 면역 세포도 억제하니까 피부는 평화롭죠. 그래서 싸움이 나지 않는 상태,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무슨 문제가 될까요? 스테로이드가 빠지거나 하면 2차 감염이 더 잘 되게 되겠고, 그리고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2차 감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오래 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습진성 질환 중에서 병변이 너무 넓습니다. 병변이 너무 넓기 때문에 중증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에 방어할 수 있는 바운더리 자체가 너무 넓습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호중구라든지 호상구들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면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 모든 면역 물질들, 면역 세포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세균 감염이 상시로 있을 때 이걸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깽단이라든지 나쁜 놈들처럼 갑자기 증식해도 대처할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즉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건 아토피가 너무 넓은 범위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생기죠. 그래서 가려워서 긁습니다. 긁으니까 상처가 벌어지죠. 그래서 열린 상처가 벌어지기 때문에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우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2차 감염이 물리적으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농가지는 전염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균에 접촉이 된 손으로 피부를 만지고 코 파고 만지고 하기 때문에 급속하게 퍼지죠. 그걸 자가접종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셀프로 퍼지는 건데 그 이유는 긁어서 그렇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도 환부를 긁으면 점점점 2차 감염이 더 확산되는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아토피는 긁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1차 감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2차 감염은 도대체 뭘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균, 바이러스, 진균. 이 중에서도 세균 감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균 감염은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황색 포도당 구균과 연세 구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에서 2차 감염이 됐다. 그럼 대부분 황색 포도당 구균과 연세 구균에 감염이 돼서 피부염이 생기고 농가진이 생기고 아이가 아토피가 확산되고 진물이 흐르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황색 포도당 구균과 연세 구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면, 황색 포도당 구균에 감염이 되면 사실은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황색 포도당 구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균이 피부에 상재하거든요. 그런데 약하게 있는 경우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증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버거지들이 거미집을 짓고 갑자기 또아리를 틀고 피부 병변에 살거든요. 이럴 때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게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황색 포도당 구균인데, 이게 바로 노란색 세균성 가피를 형성하고 각질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농가진이죠. 그래서 수포성 농가진, 비수포성 농가진이라고 하는데, 농가진에 의해서 피부가 붕괴되면서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 황색 포도상구균이 피부에서 확산될 때는 성인 아토피 같은 경우는 특유의 벌꿀형 병변을 보이면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보글보글 하면서 거미집을 지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피부에 접히는 부위에 발생하는 게 성인형 아토피의 2차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쇄구균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약간 찢어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세균들이 파먹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긁은 것과 정반대의 결로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연쇄구균에 의한 거고, 그리고 연쇄구균 같은 경우는 연조직염에서 화농성 염증을 보이게 됩니다. 피부가 불타오르게 빨가면서 고름 같은 것들이 막 잡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성인형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바로 연쇄구균에 의한 화농성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HSV,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잠복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발현되는 겁니다. 왜? 아토피 피부염에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 쪽에 보통 요런 데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같이 빠바바바박 굴락을 그리면서 생기는데 연속적으로 떠다다닥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단순포진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균 감염 같은 경우는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는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발톱 무좀이라든지 발 무좀 있죠. 이런 경우들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만졌을 때 피부를 긁으면서 접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글동글동글한 동그란 모양을 그리는 게 진균 감염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2차 감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2차 감염은 세균, 진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건데, 이 감염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고 대처했을 때 아토피는 치료가 수월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